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네, 더운 날씨 속에 수원 삼성 축구 보러 다니는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 수원 삼성 축구판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더워요? 축구 한번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예. 여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수원 삼성에 많은 변화도 있고 그 변화 속에 뭐가 맞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기 앞서서 우리 지난번에 올라왔던 방송에 대한 댓글들 한번 좀 읽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넌트라 부르고 싶어님이 톱 보강 없으면 변성환 감독님의 주도적인 축구가 완성이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뭐 선수 영입 이런 것들은 뭐 프런트만 욕하면 됩니다. 네, 이게 좀 기대되면서도 불안한 게 많은 영입 시장이죠, 지금. 저는 약간 살짝 불만족하긴 한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고요. 닥터원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프런트가 변해야 승격한다. 그 밥에 그 나물은 아니어야 하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는 거고 변화는 없을 거고 저번에 말했듯이 수원 삼성이 2부 리그에서의 우승 또는 그 승격에 대한 건 팬들의 판타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안일한 운영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뀌긴 했는데 완벽히 다 바뀌었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은 이적 시장 보면은 조금 특히 외국인 부분에서는 작년하고 다르게 뭐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다음으로는 빨간 토끼님이 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만 게렌드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카즈키 5경기 3호시, 스탯을 많이 쌓았네요. 슝슝마를 골 넣으시는 진짜 정석적인 크로스였습니다. 괴렌 전술 코치가 1번인이어서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은 완전히 5년 동안 야구에 뺏겨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랑 아무런 협의도 안 하고 야구랑 협의하고 발표하고 괴렌드는 목동 영장과 운동장 보수 공사만 해준다고 합니다. 잠실 토박이에서 이 팀을 응원하는데 슬픕니다. 라고 그 우울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럴 때 빨리 이제 상암 같이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이게 빅버드 같이 쓰자는 저기 이상한 팀들이 있잖아요. 팀들이 아니라 팀이 있잖아요. 네. 그 이상한 팀 때문에 지금 공사한다고 용인까지 가게 됐는데 참 이게 경기장 홈경기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참 남 얘기 아니라 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카즈키가 어쨌든 카즈키도 이랜드에서 만족하는 것 같고 저희도 피터도 대만족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니까 위닝 트레이드가 된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외국인을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경우가 없는데 좀 이것도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진짜. 그 다음에 비틀즈님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비가 많이 오네요. 빅버드에서 올 시즌 이겠죠? 마지막 홈경기도 수중전이 되려나요? 뭐가 됐든 승산 파티가 되길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청주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가 오다가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오다가 경기 시작하면 그치고 하프타임에 오고 경기 끝나고 오고 막 그랬죠. 예, 어쨌든 비가 왔네요. 다음에 영등포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주 넘게 안 올라온다. 왜인지 궁금하지만 괘씸하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궁금하진 않지만. 안 왔군요. 궁금하다고 했는지 알았어요. 궁금하진 이게 저희가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는 여건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2주 동안 공백이 생겼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 4주째 안 올리려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올린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하는 맛도 안 나고 다 시간도 안 맞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생각나네요. 하여튼 이번 주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인데요. 사만 괴랜드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토요일 빅버드 주심이 지배하는 쇼, 일요일은 목동은 수비와 골키퍼 실수 호러쇼를 보다 온 주말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목동에서는. 이게 수비와 골키퍼의 실수라고 그러니까 뭐 팀 선수들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네. 이 경기 청주전 때 아마 서울 이랜드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청주전 때 너무 체력 소모가 커가지고 다른 경기 하나도 몰랐어요. 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예, 팟빵은 이상입니다. 네. 유튜브로 갈까요? 네. 자,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9099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영입이 늦고 외국 교체가 늦고 정리도 늦고 프런트 사정이 있고 감독님도 신중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올 시즌 승격 골든타임은 끝난 것 같긴 하네요. 풀업이야 갈 수 있겠지만 풀업으로 승격은 정말 힘든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풀업으로 가려면 정말 승격은 힘들지. 몇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풀업은 저희는 풀업권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진짜 풀업은 힘든 게 풀업에서 승격하는 팀들은 진짜 그 기세가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작년에도 그 풀업 간 팀들이 결국엔 다 떨어졌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풀업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쉽게 말해서 4연승 5연승 해야 돼. 네, 이게 말도 안 되니까 1부 리그 팀 다 때려잡을 정도로 그런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가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다음 댓글입니다. 변성하게 더 많은 돈 플러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음.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덮어놓고 찬양인데 그나마 여기만 좀 균형 있게 현상을 보는 듯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균형 있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봐야 되죠. 뭐. 변성환 감독 잘하고 있지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인데 오늘도 1등이구나 댓글이 세 번째에 있네요. 이거가 아마 순서가 먼저 달았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인기 순으로 돼 있어서 그래. 아, 인기순. 네, 그렇다면은 예,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인데요. 지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승리가 없다는 것도 지적받아야 합니다. 왜 맨날 끌려가서 겨우 무승부 따는 경기가 많은 건지 참.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병성환 감독 변화하는 점도 어느 정도 다 이해하지만은 문제는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지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은 왜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승부 많은 팀이 강등당하고 이 역으로 우리가 2부 리그 온 입장에서는 무승부 많은 팀을 또 승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댓글 청백적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예, 또 다음 댓글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처음 댓글 남겨봅니다. 물리치 좀 나가라.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예, 마지막 댓글입니다. 내일이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뭐 하도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뒤로 하고, 네. 저희 천안전과 충북 청주전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북 청주전 이후에 빅버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펼쳐졌던 행사죠. 그 그라운드, 파티. 파리, 그거 예. 잠깐 이야기하고, 어제 있었던 부천이죠. 부천과의 경기, 그거에 앞서서 조금은 요즘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순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천안전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천안전 같은 경우에도 변성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뭐 승리도 있고 무승부도 있고 일단 패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도할 일이기는 하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았고 그 경기력 자체도 항상 선실점 이후에 부랴부랴 따라가는, 거기에다가 득점하지 못하는 공격수를 앞세운 경기로 인해서 좀 끌려가는 경기들을 많이 했고, 그 경기에 이제 변화를 좀 후반전에 준다고 한들 시간이 모자란 그런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있었던 이제 천안과의 경기였는데, 다행히 우리가 역전을 해냄으로써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다행히도 1승밖에 없었는데 2승을 좀 거둬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고,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는 점이 그 교체로 투입된 선수가 이번에 임대 영입한 선수였잖아요. 그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졌다.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희망을 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점 같아요. 근데 천안전도 이기긴 했지만은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게 일단 수비. 그러니까 일단 실점 장면에서 있었던 수비, 특히 센터백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근데 그게 경기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한호강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전반전에 보니까 자꾸 백동격의 짝을 안 맞추고 앞에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게 변성환 감독이 분명히 지시가 없는 감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하라 얘기했을 텐데
왜 이렇게 좀 팀 플레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최근까지, 그러니까 어제 부천과의 경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또 실점은 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야. 또 K리그2 내에서는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인 거는 맞는데, 네. 문제는 그 요소에서 자꾸 자기가 튀어나가는 장면들. 아니, 왜 자리를 안 지키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3경기 하는 동안 그 한우광 선수 나와가지고 1실점밖에 안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지만은 저는 불안 요소가 일단 개인적인 수비 역할도 조금 불안한데 주변 선수들이 너무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주변 파트너들 부하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최선의 전력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가 실점이 19실점이고 우리가 20실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안양도 20실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실점이 적은 편이기는 한데 자꾸 요소에서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벗겨지고 그로 인해서 실점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최전방에 우리 선수 피 빨아먹는 선수, 그 다음에 최후방에 우리 선수 피 빨아먹는 선수, 이렇게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팀 밸런스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니까? 그리고 또 그 한순간에 무너져서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야, 쟤 때문에 잘 됐어, 쟤 때문에 든든해,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앞전에 했는데 플레이오프 가는 팀이 기세도 있지만은 일단 뒤에가 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많은 팀들이 그 극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왜냐면 좀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저는 그 위험 요소가 좀 많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암초지, 암초. 그리고 이제 천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첫 실점하는 장면도, 첫 실점하기 전에 우리가 상대한테 갑작스럽게 몇 번의 공격 찬스를 내주다가 한순간에 그 실점을 내준 장면이었는데, 그게 실점할 장면이었냐고. 아니잖아. 분명히 우리 선수가 따라붙고 있고, 특히 그 실점하기 하는 장면 그 전에 있었던 상대의 공격 장면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홍원진이 슈팅하려는 선수 옆에 따라 붙는단 말이야. 근데 왜 거기서 한우광이 뛰쳐나오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마킹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광은 뒤에서 길목을 막거나 선수가 뭐 슈팅을 못하게 이게 블록만 쌓아주면 되는데 앞으로 쭉 나가버렸어요. 홍원진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점하는 장면도 놓고 봤을 때, 물론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위치가 어딘데 왜 자기는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빠져 있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상준하고 이규동의 이제 득점이 이제 딱딱 터지면서 이제 역전을 해냈고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온 경기이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한두 선수에 의해서 그냥 그 수비 내의 질서가 확 무너지는,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경기만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청주와의 경기, 그리고 이번 부천과의 경기, 우리 똑같은 소리 또 할 거야. 또 하게 될 이야기지만 이제 미리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무장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백동규를 선발로 쓰든지, 나는 그게 맞다고 봐. 사실 최근에 보면은 조윤성이 좀 못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윤성이 못 나오고 있는데 조윤성도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산 경기 때가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경기 이후로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왜 그 김범수였나 누구한테 슈팅각을 막으면 되는 거를 자기가 다 열어주고 실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자기가 서서 열어주잖아. 여기다 슈팅하세요 이거잖아요. 네,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딱 이거였는데 확실히 좀 수비 뎁스가 수비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화광은 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최전방과 최후방 각각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조윤성하고 한우광 둘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는 수비수가 보강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미. 그래.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고 어디서든 괜찮은 센터백 데려왔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좀 안 좋은 점은 뒤로 하고, 천안전에 그래도 좀 좋았던 점 같은 경우를 놓고 얘기했을 때, 우선은 이제 득점을 했던 두 선수 플러스 어시스트를 했던 박승수까지. 그러니까 박승수, 김승준, 이번에 영입하게 된 이규동까지, 이 세 선수의 전체적인 좀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박승수의 과감한 사이드 돌파와 끝까지 따라붙어서 공을 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골 결정력을
간단한 터치 한 번으로 득점으로 만들어낸 이규동.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만약에 뮬리치가 있었다면은 그런 좋은 장면 만들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김상준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에는 좀 헤매는 모습이 있다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 체제 이후에는 자기 롤이 뭔지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후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나가서 우리 공격을 도와준다거나 심심찮게 슈팅까지 날려주는 모습으로 자기 능력이 요 정도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증명하는 경기. 그 시발점이 다 천안전이지 않았나. 뭔가 김상준도 좀 의외였던데 그 박투박으로 완전히 좀 자리를 바꾼 것 같은데, 왜 전에 나왔을 때는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완전 홀딩으로 나왔는데 그 역할은 조금 불만족스러웠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염기훈 감독 체제, 그 다음에 변성환 완전 초기, 요때까지만 생각해 놓으면은 김상준 같은 경우에는 유재호하고 김상준하고 번갈아 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또는 중앙 미드필더에 머물면서 그닥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로만 자꾸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김상준을 갖다가 좀 더 앞쪽으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왜 전체적으로 그런지는 조금 납득이 가는 게, 뭔가 변성환 감독은 공격, 미드필더, 수비진 전부 다 속도감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래서 이 선수를 기용을 했고 이 선수의 기용이 적절했다, 그런 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상준을 보니까 최근 좀 폼이 상당히 좋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투박으로 잘 정착해서 크면은 고승범, 제2의 고승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다 있고, 수비력이 일단은 홀딩 섰을 때보다 박투박을 뛸 때가 훨씬 더 좋고요. 공격 올라갔을 때도 적극적으로 올라가니까 기회 창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피지컬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미에서 그렇게 피지컬 되는 선수가 박투박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수원 전술에서는 좀 많이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좀 분위기 바꿔줬던 선수가 저는 또 퉁가라라고 생각되는데, 퉁가라가 상당히 지능적인 선수 같아요. 좋은 선수인 것 같고, 그 볼을 잡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적절하게 잘 뿌려주는 것 같아요. 이 역할이 상당히 좋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승수도 조금 둘러싸여 있는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점점 돌파가 많아지고 이규동의 골을 도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뭐 그런 장점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졌던 경기는 이제 부천전이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는 부천전으로 싹 네. 넘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최근에 이제 청주와의 이제 홈에서의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박하다라고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전을 이제 직관을 했을 때의 느낌은 변성환 감독의 전술적인 실패 아닌가.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의 전술이 성공하면 부천전이고 실패하면 청주전이다, 요 느낌이 좀 드는 건데, 특별히 포메이션상 아니면 선수들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맘먹고 수비하는 팀한테는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서 좀 실패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선발 라인업보다는 교체 전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청주전 때는 근데 뭐 최은경 감독 전술 뻔히 공표됐잖아요. 전원 수비시키고 역습 한 방에 그냥 1대0 승리하는 거 약간 그렇게 목표하는 감독이고,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재미없어. 네. 청주 입장에서는 그 전술이 최선일 수밖에 없고 뻔히 예상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교체 전술이 실패했냐고 하면은 3-2를 싹 다 바꿨잖아요. 근데 3-2를 싹 다 바꿨는데 3명 다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전원 수비 하잖아요. 전원 수비 하려면 그렇게 경험 없는 3명에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네. 김보경 같은 경우가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좀 자리를 좀 잡아주던지, 네. 좀 그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선발이나 후보 구성은 납득이 가지만은 그 조합을 믹스를 해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이 저보다 더 축구 더 잘 알고, 저보다가 아니죠.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청주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본인도 예상했지만은 그렇게 이원화가 좀 잘못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숫자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북 청주 같은 팀은 굉장히 적은 득점과 굉장히 적은 실점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는 팀.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골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부족한 팀인데다가, 특히나 나는 이 기회를 살렸었어야 됐던 게 전반 일찍 이한샘이 나갔잖아요.
청북 청주의 수비의 핵심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뚫어내지 못했고 그 뚫어내지 못한 건 어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다.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나도 비슷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틀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김지호나 뭐 박승수나 지금 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그 이규동도 정말 괜찮은 활약 보여주지만은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교체가 선발이 밀리치가 아니고 밀리치가 차라리 후반에 들어온 게 나을 뻔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경기 한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 경기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게 뮬리치를 70분 쓸래? 유규동을 70분 쓸래? 그럼 다 유규동 70분을 쓰지. 그렇죠. 그러면은 뮬리치를 갖다가 20분 동안만 잠깐 쓰고 그냥 경기 우리가 게임 세트 해놓고 뛸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뮬리치가 선발로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최근 분위기가 이제 좀 그렇게 선수 막 이렇게 욕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는 게 우리는 그냥 70분 동안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도 좀 명확하게 닐 롤은 그냥 후반 20분 우리 이기고 있을 때 나와서 정리하고 들어와. 요걸로 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 이 느낌이 예전에 대안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대안 나중에 후반에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던 시절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아니면 나중에 잠깐 나오고 이랬잖아요. 뮬리치도 그렇게 쓰면 안 되나? 사실 그 이임생 전임 감독이 그렇게 썼었는데 그거는 성공했던 게 타가트가 너무 잘했잖아요. 하긴 네. 잘하는 자체. 완벽하게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밀리치는 굳이 써야 되나 싶긴 하고 그러니까 청주전 진짜 아쉬운 게 저는 김주찬이 차라리 선발이 아니고 후보에서 이렇게 김주찬도 어린 선수고 경험 없지만 프로 1부 리그 짬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거나 손성경이 차라리 후반에 들어가거나 그런 장면이 날 텐데 이 상황에서 밀리치가 뭐 후보로 들어간 것도 말도 안 되긴 했지만은 그 청주는 그렇게 들어간다 해도 밀리치가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최악의 수는 이규동, 박승수, 김지호를 3명을 한 번에 넣는 거는 진짜 청주전에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먹고 틀어 잠근 팀을 뚫기에는 조금 경험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선수들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우리가 청주전 때 2골이 이제 VAR 판독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에 경기장에서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갔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뭐 납득은 가요. 그 경기 자체에 그 득점을 취소하는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첫 번째 득점이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옵사이드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돌려봤을 때 그 영상을 이제 계속 봤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왈가불가 하다가 결국에는 뮬리치 발을 맞고 들어가기 직전 장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전 장면으로 돌아가서 뭐 핸드볼 장면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 핸드볼 장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뮬리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핸드볼보다도 뮬리치가 옵사이드 있었던 게 사건상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옵사이드로 취소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취소된 거에 있어가지고는 뭐 분함은 없는데 그것보다도 경기적인 그러니까 골을 취소한 거는 뭐 난 합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나머지 경기 전체적으로 흐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판정을 받고 또 주심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심조차도 다 뻔히 보이는 장면을 깃발을 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봐야 될 부분을 주심한테 책임 떠넘기고 주심이 휘슬 부니까 뒤늦게 깃발 드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경기에.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많이 그랬던 부심이 그 우리 N석 방향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E석 쪽에 있던 부심 그 선심이 그 행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경기 자체가. W석 방향에 있던 대기심이 아니지 선심은 골라인 아웃된 거 코너킥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그 이석 쪽에 있는 부심은 아예 그냥 내가 지금 뭘 봤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가 먼저 길을 들고 이 공이 나가서 누구 공이다를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 그거를 계속 주심이 휘슬을 분 다음에 주심이 이쪽 손 방향을 가리키잖아. 그거 보고 나서 깃발을 들어 계속. 아니 무슨 주심 부심을 당근으로 구했나요?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져. 아니 완전 그거 아니에요? 심판계의 밀리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뭐 득점을 못해서 아쉽게 이제 무승부로 끝난 경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흐름 잘리는 거, 우리 공인데 자꾸 상대 공으로 넘긴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날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 장면에 보면은 맞아요. 그거 선수들이 약간 평정심도 잃어버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경기 시작부터 청주 애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몸으로 많이 덤비는 플레이를 했는데 시작부터 그걸 눌러주지 못한 주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자꾸 우리는 깨끗하게 멀쩡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달려드니까. 나는 근데 주심 부심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니까 더 많이 괘씸해도 아우 또 지랄났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골 취소된 거에 대해 언급이 없이 그냥 1대0 했다 갑자기 0대0이 됐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어. 모르고 뭐 보통 그러면 뭐 판독한 다음에 지금 판독 중 뭐 어떻게 됐음 취소됨 뭐 이런 식으로 전광판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경기 운영 자체가 그런 흐름이 13579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되게 뒤죽박죽된 느낌? 심지어 그 중계할 때도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골 취소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리와인드를 하면 우리가 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상대 선수 수비수 하나가 그라운드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키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의료진 부르고 뭐 하고 이제 요러고 있는 와중에 그 이게 취소돼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VAR에 대해서 주심한테 그 연락이 들어온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카메라도 그 VAR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누워 있는 선수 뭐 요런 쪽으로 지금 중계가 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주심한테 그 얘기가 들어오고 나서 취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상황 자체가 조금 그라운드가 정리가 덜 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수선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게 어수선한 게 우리한테 유리할 때가 있지만 굉장히 불리했다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그런 게 악영향이 갔을 거고 이게 뭐 흐름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뒤죽박죽 된 게 여실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큐가 말했던 여기에 노련한 좀 나이 있는 선수가 부재했다라는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들 멘탈리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게 저는 밀리치 그 골 취소도 오프사이드가 맞다고 하기 전에 네. 원래 골 장면이 오프사이드면은 보통은 VAR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판정이 전광판에 나오게 하고 판정을 종료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이스 오버만 듣고 그냥 그렇게 취소하는 거는 좀 뭐가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프사이드 관련된 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더라도 대부분 보고 나서 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듣고 자기가 그 화면 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골 취소시키고 두 번째 거는 오히려 두 번째 거를 끝까지 본 다음에 이렇게 취소했는데 전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점이 쌓이니까 선수들 경기장 안에서 있는 선수들도 이 불만만 쌓이고 멘탈 정리도 안 되고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뭔가 이렇게 경기 진행하는 그 자체도 좀 어수선했지만 일단 수원 삼성에 있어서는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변성환 감독도 뭔가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너무 이상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감독조차도 뭔가 전술을 짤 때 차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맞아요. 약간 빅버드 마지막 경기라는 거에 들떠 있을 수도 있고 웃긴 거는 그 수비수들이 그나마 조금 침착하긴 했거든요. 웃긴 거는 빌드업 느린 건 저도 되게 답답했는데 한우광도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지만은 한우광이 수원 와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 보여준 게 청주전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또 반론을 하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빌드업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빌드업을 총 진행해서 상대한테 공 뺏기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절반이 한우광 혼자서 공을 들고 스톱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이 아무리 빌드업 축구를 한다 해도 공이 수비수 발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신동엽이야? 신동엽이 그런 데잖아. 자, 봐봐. 내 얘기 들어봐봐. 이것만 해갖고 이목을 다 집중시킨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한대. 근데 아까 나도 한호광이 약간 그런
나 다 봐봐. 나 지금 공 갖고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타이밍 다 놓친 다음에 장석환한테 주고. 그치? 그럼 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뺏기고. 그러니까 청주전이 제일 답답했던 게 그 장면의 반복이었던 거야.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두 사람이 제일 침착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애들은 저기 어수선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기장이 수비수들은 침착하고 위에는 어수선하고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다 진짜 되게 정리 하나도 안 된 경기였어요. 얘네가 공격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당연히 수비수들이 할 일이 덜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중원이 어수선했다. 그럼 이제 선수들 하나하나 놓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뭐 홍원진, 피터, 툰가라, 강현묵 뭐 요 정도가 이제 되겠는데 이 네 명의 선수가 만난 지 이제 막 만나가지고 교통정리 하나도 안 된 느낌. 근데 그 와중에 강현묵은 이제 복귀를 해서 아직 그 1부 리그 1위 팀에서 뛰던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중원에서 가운데로 쫙쫙 뽑아주는 패스를 이제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수 입장에서 놀란 거야. 아니 이런 패스가 왜 들어오지? 이 패스가 왜 나와? 왜 나한테 왜 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받아도 놀라고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혀 어울리지 못했던 4명, 4-5명의 선수들이 갑자기 공을 차려고 하니까 서로 잘하고 잘난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장에서 봤던 그 느낌이었어요. 이 중앙하고 공격들은 완전 콜로세움이에요.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 근데 수비수들은 되게 이 관전장으로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패스 천천히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딱 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물리치골이 옵사이드가 아니어서 그게 선취골이 돼서 그랬으면 흐름이 완전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는 흐름 완전히 바뀌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결국에 또 물리치 잘못이야?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VAR 보고 전광판에다가 선수들도 인지할 수 있게 뭐 네. 얘기는 해줬겠지만은 명확한 판정을 내렸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네들 왜 취소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래. 골 취소 2번 연속으로 받으니까 그냥 멘탈 당연히. 나가가지고 이런 거에 그 흐름에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맞아. 돼요. 이게. 운영을 진짜 이상하게 했어. 이게 만약에 지금도 염기훈 감독이 있었더라면 준수한 성적으로 염기훈이 있었다라면 이번에 청주도 잡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난 원정 청주 가가지고 김현의 마지막 슈팅으로 그렇죠. 1대0으로 이겼던 그 경기도 어제 그 이번 청주와의 경기와 양상이 비슷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단 말이야. 그때는 그래도 좀 중견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력적으로 힘은 남아있을지언정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청주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판 판정에 아주 그냥 멘탈 다 휩쓸려가지고 이게 전반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다 신인급들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감독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골을 넣는 것도 이제 두렵다라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도 좀 이해가지 않는 판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넌지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감독도 경기 중에 그렇게 발언으로 제대로 판정을 못 들으니까 이게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수들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청주 경기는 변성환 인생에 있어가지고 크게 반면교사가 된 그 한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쓴맛 제대로 본 거죠. 네.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경기가 의미가 그래도 있었던 게 수원 삼성의 빅버드 이번 시즌 마지막 사용하는 이제 경기였어요. 이제 잔디 보수 공사를 위해서 잔디 공사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갈아엎는 그런 공사죠. 대공사가 이어질 테고 그래서 이번 시즌 한 절반 정도는 빅버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25년도 시즌부터 이제 쓰게 될 텐데 그 이제 그라운드 파티에 저희가 한번 좀 가봤습니다. 갔는데 내려가봤는데 뭐 거기 내려가서 좀 사진도 찍고 뭐 좀 재밌게 좀 잔디도 좀 밟아보고 그 잔디밭 그 운동장 필드에서 바라보는 관중석의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트리콜로 쪽에서 또 이렇게 코르테오 이렇게 가두행진 하듯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거기 이제 좀 재밌게 어울리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청주전이 그렇게 짜증이 났었는데 막상 경기장 들어가고 비도 안 왔잖아요. 그때는 네네. 더운 거 빼고는 괜찮았는데 습하고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다들 행복해 그냥. 근데 나는 그 느낌이 들어. 우리가 관중석에서 이제 축구를 보면 여름날 엄청 덥고 부대 끼고 좁고 난리도 아니잖아. 네.
근데 그라운드에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선수들은 뛰는데 얼마나 더울까? 그라운드 생각보다 겁나 시원하던데? 그때도 더 늦은 시간 돼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차피 뭐 그래봐야 그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라운드 되게 시원하던데. 거기서 뛰잖아 또. 근데 생각보다 잔디가 되게 저 맨발로 한번 걸어봤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잔디가. 그래서 선수들이 가끔 그렇게 누워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잠 잘 올 것 같아.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의미 있는 행사, 뭐 구단에서도 그냥 자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미르에서 뭐 해요 뭐 이게 아니라 그 잠시나마 그래도 이제 뭐 몇몇 분들이라도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좀 보면서 특히나 이제 트리콜로 같은 경우에도 경기 하루 종일 응원 그거 북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경기 끝나고 와서 또 그렇게 깃발 흔들면서 뭐 하면서 참 다들 고생 예 많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팬들도 뭐 그렇게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을 좀 갖지 않았나. 저는 근데 거기에서 느꼈는데 빅버드 잔디가 생각보다 잔디는 좋은데 집안이 있잖아요. 되게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쫙 깔리는 패스가 못 나가고 공이 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왜 간혹가다 축구 보면은 왜 뭐 저딴 개 이상한 패스를 하냐 그러고. 아니 근데 그거는 실력이야. 그거는 실력이 맞아. 그리고 막 슈팅 때렸는데 말도 안 되게 막 위로 솟구치고 이럴 때 보면은 잔디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이상한 슛 하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빅버드에서 그 정도 K리그에서 그 정도 관리되는 그 잔디에서 말도 안 되는 패스하는 거 그거는 실력의 문제인 거고. 아니 최소한 아무리 그 바닥이 울퉁불퉁해도 공은 똑바로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그런 좀 소중한 경험을 좀 하고 왔습니다. 뭐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뭐 영상으로라도 뭐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참 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제수들 그 볼륨 수원 유튜브에도 그 영상 좀 편집해가지고 올려놓긴 했는데 그런 거 뭐 잠시 좀 보시면서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많이 좀 봐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저기 별거 뭐 하겠어 했는데 별거 안 했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좀 풍요로워지는 마음 같은 그런 거.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걸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요거 원래 딱 끝나면은 좀 할까 했는데 최근에 얘는 누구야라고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영입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특히나 부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수들로만 꾸려서 나온 게 부천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수원 삼성에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 플러스 툰가라 정도까지 한 번 더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죠. 네. 그 올 초였나요? 뭐 하면서 전만 웃고 블루잉즈 약간 그 느낌이었긴 했는데 방출부터 볼까요? 저희 여름 이적 시장에 좀 나간 선수도 좀 있었는데 가장 일찍 일단 박대원 선수가 군대로 군입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들렸던 소식이 박희준 선수가 있잖아요. 네. 파주 시민축구단으로 임대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 조금 선발로다가 U22로 좀 나왔는데 조금 기량이 좀 아쉬웠잖아요. 슈팅의 0점 조절이 안 됐지. 네, 뭔가 버티는 걸 하려고 하는데도 좀 어설펐고 슈팅력이 너무 떨어졌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파주 가가지고 조금 좋은 경험 얻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오래됐던 매통령 민상기가 포항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도 한 번에 나왔는데 피터하고 그 트레이드 했던 카즈키가 서울 이랜드로 갔고요. 그 다음에 좀 의외의 소식이었죠. 전진우와 유재호가 전북현대 모터스로 완전 이적을 했답니다. 이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하여튼 이게 급진전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뭐 근데 뭐 지금까지 언급된 선수들 전부 다 특별히 뭐 거론할 거는 별로 없어. 네, 그냥 나갔다 정도. 나갔다 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근데 되게 웃긴 게 나갔던 선수들 보면은 그 민상기는 딱 한 경기 나왔고 뭐 딱히 할 얘기 없긴 한데 카즈키의 마지막 경기는 경남전 같았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 이 상태면 안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이 경기 이후로 나갔고 전진우는 그 안산전이었죠. 밀치하고 뻘짓하다가 둘 다 슈트 못해가 막 골 찬스 날리고 변성환 감독 그 영상 보니까 니들끼리 장난치다 뭐 골로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왠지 이 선수의 마지막 같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유재호도 마지막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이 됐고. 전남전 때 보고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면 안 된다고.
이젠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혹평을 했는데 진짜 그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로 가자면요. 한동안 좀 명단 제외됐던 이상민 선수가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임대 이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준재가 천안시티로 갔더라고요. 네. 계약 해지하고. 그래서 뭐 명준재도 이제 뭐 못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당연히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저희 서드 골이라고 해야 되죠. 이성주 선수가 저희 뭐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은 계약 해지 후 목포로다가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 선수도 상당히 많네요. 한 명 굳이 더 이야기하자면 아코스티가 시즌 초에 아코스티 예. 계약 해지된 게 있죠. 박대현보다 아코스티가 먼저긴 어. 하네요. 예. 3월달에 나갔으니까 나간 선수들은 요 정도 추리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가 다고요. 그리고 임대로 나간 선수들 제외한 임대로 나간 거 빼고 뭐 계약 해지 또는 완전 이적에 대해서는 뭐 수원 삼성에서 보여준 것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럴 법하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덕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헤어질 때 딱 맞는 선수들 같아요. 이제 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난 선수들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가 됐든 이제 뭐 나간 선수는 나간 선수고 네. 들어온 선수들 이제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 일단은 임대 복귀 선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그 포르투갈로 임대 갔던 황인택이 임대 복귀했고요. 중앙 수비수 볼 수 있고 저희 그 황인택 임대 복귀해가지고 성남전에 막판에 투입되고 그 다음 경기였던 전남전 때 야심차게 선발 촌발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황인택이 수원 삼성으로 복귀해서 뭐 선발로도 한 경기 뛰었고 서브로도 뛰었는데 교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느낌이 좀 나는 그게 아마 포항과 FA컵이었나? 아니요 성남전 때 나왔어요. 성남전 때였어? 네, 성남전 때 나왔어요.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전남전 선발 나왔을 때의 느낌은 우리 지난 시즌 이규석 같은 네.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은 이제 뭐 네. 아직 출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공교롭게도 이규석하고 약간 진짜 똑같이 오버랩 때 된 게 이규석이 원래는 그 작년 5월달인가 대구하고 FA컵 때 선발 출전했을 때는 그럭저럭 잘했거든요. 근데 시즌 중후반전인 대전 하나 시티즌 원정에서 나왔을 때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좀 부진했는데 황인택이 좀 그런 게 조금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게 잊을만 하면 그런 선수 하나씩 보이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멘탈 터지는 선수들. 옛날에 연재민 우리 부패한테 개같이 털릴 때 연재민이 그랬고 옛날에 더 옛날 가면은 10년 전에는 구자룡이 교체 출전했다가 맞아. 김신욱 막으러 갔다가 김신욱한테 2골 쳐먹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상대했을 때 김신욱 지 혼자 다 막았잖아. 네, 그때 좀 구자룡이 좀 각성해가지고 그렇게 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연재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인생 때 김민호 멘탈 터지는 수비했죠. 전혀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네. 아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황인택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강영묵 선수가 드디어 군 전역을 해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부천전 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 트레이드로 카즈키 때 같이 트레이드했죠. 피터가 입단했고요. 네. 그다음에 충북 청주에서 홍원진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이 나가면서 배서준을 임대 이적해왔고요. 그다음에 전북현대에서 전준호 보내면서 이기동 임대 이적했고 울산현대에서 이재욱을 임대 영입했는데요. 누구요? 이재욱. 이재욱. 예, 여기서 이제 전만 놓고 블루잉즈가 나오는데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이재욱 선수는 울산에서 임대 이적했는데 이 선수는 전형적인 중미라고 해요. 중미고 활동량 많고 그냥 수비가담 좋고 그런 지금 중미를. 이재욱의 완전 영입이야? 아니 임대예요. 임대? 네. 그건 지금 오피셜 난 거지 그거는. 네, 난지 한참 됐고요. 이 선수가 울산에서 작년에 시즌 말미에 조금 교체 출전으로 조금 그라운드 밟아봤는데 울산에서는 평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얘 가능성 있겠다 해가지고 U22는 끝났고요. 끝났는데도 잔류시켜가지고 울산에 뒀는데 아직까지는 올 초에는 거의 못 나오다가 임대 이적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아마 일단은 그 활동량이 필요한 자리니까 중미가 그래서 영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규동 같은 경우에는
왜 처음에 했을 때는 중민이 공민이 이 얘기했는데 스트라이커라고 하고 저희가 스트라이커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 몫을 못하는 스트라이커가 한 명 있고 네. 한 명은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적절한 영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자리가 없으니까 중미까지 내려가서 뛴 것 같은데 수원에서 제자리 뛰니까는 이 선수가 와 생각보다 영리한 선수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오자마자 이적된 선수보다도 더 많은 스탯을 지금 쌓고 있잖아. 동률이죠? 이꼴이라지. 예, 그리고 배서준이 대전에서 좀 기대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요. 네. 윙백이나 뭐 윙어 이렇게 사이드 자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전에서 윙백이나 조금 수비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좀 아쉬웠대요. 그리고 공격적인 재능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웃긴 게 천안전 때부터 배서준이 나온 걸로 아는데 풀백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실점 장면에서도 수비 그냥 막 벗겨주고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였고 충북 청주전 때도 딱히 뚜렷한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공격으로 올리니까 부천전 때 또 얘기하겠지만은 확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갈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원진이고요. 홍원진은 이적한 지 좀 돼가지고 좀 경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저희 경기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원원릭 나오면은 불만족스럽고 부천전 때 얘기하지만은 조금 사용할 방향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선수도. 그래서 뭐 지금 영입한 선수들은 이 정도고요. 그냥 뭐 개괄적으로 보면은 이재욱 빼고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 평가는 거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급 더 안 된 선수들이 김지호, 김지호하고 류승환 네. 요 두 선수 일단 이 두 선수도 따로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진짜. 김지호 같은 이제 요 선수들을 이제 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이유가 부천전이 이제 그런 선수들 위주로 나왔던 경기들이기 때문에 네. 다룰 좀 그게 되는데 김지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 삼성에 영입된 이후 지금 오자마자 바로 나왔잖아요. 차근차근 스탯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류승환 같은 경우에도 부천전 때 잠깐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네. 뛰었는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냄새가 좀 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김지호부터 잠깐 뭐 얘기하자면은, 윙어고요. 뭐, 다들 봐셨겠지만은, 전형적인 윙어고, 고려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대에서 상당히 기대를 받는 선수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변성환 감독하고 인연이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남에서 있을 때도 지도도 받아왔다고 하고 그래서 뭐 변성환 감독이 그래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확실히 왜 데려왔는지 알겠다. 약간 그런 느낌 들었고 류승환 같은 경우에는 메탄고 출신인데 지금 전주대에 가 있다가 우선 지명으로 온 걸로 아는데 이 선수가 고교 때부터 진짜 빠르다고 해요. 그냥 엄청 빠른 선수라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빠르다가 다 수식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부천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부천전 컨셉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앞서 이야기한 선수들 플러스 이제 박승수까지 해서 속도감으로 부천의 힘을 좀 누른 축구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한 줄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네. 기존에 우리가 없었던 그러니까 청주전까지만 해도 정리되지 않았던 미드필더 쪽 라인을 살짝 정리한 뭐 어느 정도 네 롤은 이거야. 야, 요 정도까지는 네가 좀 해줘야 돼. 요런 게 좀 정해진 그런 축구. 특히나 뮬리치 자체를 갖다가 선발에서 제외하면서 우리의 속도감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나도 한우강이 자꾸 선발로 나오고 백동규가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속도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비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슈팅을 20개를 당했더라고요. 이런 적도 없었는데 그래도 한 골도 실점 안 했던 게 다행인 것 같긴 한데 부천전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왜 충북 청주전은 그 교체 구성에 실패라고 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천전 때 보면은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 2명이 일단은 선발 공격수로 나왔고 김지호, 이규동이 그렇게 선발로 나왔고 배서준이 윙백으로 가 있다 아니 풀백으로 가 있다가 이제 윙어로 갔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살짝 불안했어요. 이게 충북 청주전 때 그런 경험 부족을 보였는데 부천 그 거친 수비 상대로 얘네가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되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 변환점을 준 게 좀 유효했어요. 이기재를 다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기재의 노련함으로 이게 수비 지역이지만은 이기재가 노련하게 해주니까 공격까지 다 같이 사는 약간 그런 걸 노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강현묵의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현묵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부천과의 경기에서 처음 한 10분 동안은 부천한테 뭔가 좀 눌리는, 기세에 눌리는 느낌이었는데, 중앙에서 혈이 좀 뚫린 강현묵이 전방으로 앞으로 쭉 찍고 나가는 패스를 앞으로 계속 내주다 보니까는 부천도 좀 물러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게, 왜 수원 삼성은 초반에 자꾸 그렇게 밀리고 시작을 하느냐. 변성환 감독의 축구 자체를 놓고 보면 수비 라인을 좀 높게 세우고 시작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는 수비 라인과 그날 나온 선발들이 발이 좀 합이 좀 맞기 전까지는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덜 하겠지만, 우리가 수비 라인 자체가 좀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상대가, 그러니까 초반에 부천이 좀 압박을 좀 강하게 해요. 전반에. 전후반 다 그랬어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밀리는, 그 순간에는 좀 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거에 대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게임을 체인지하면서 혀를 뚫어준 게 강현묵이었는데, 그런 강현묵이 이제 정호진과의 충돌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좀 교체되는, 이제 퉁가라하고 이제 또 퉁가라하고 교체했었나? 아니요, 김상준. 김상준하고 교체했었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좀 제일 불만이었던 게, 정호진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난 시즌 수원 삼성 첫 경기 때 나오자마자 퇴장당했던 그런 선수인데, 자기가 이제 퇴장한다니까 우리 선수들을 내보내네. 하나 이런 어이없는. 악연이네. 그러니까 우리 팀 와서도 그렇게 22시즌이었죠? 그렇게 큰 그때도 여름 이적 시장이 되게 허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나마 수미 영입했더니 와가지고 바로 퇴장당해가지고 경기 터트렸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이런 데서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리고 그 반칙 자체가 퇴장성 반칙으로 봤는데, 그걸 경고로 넘어간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반칙이었어요. 무릎을 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반칙했는데 왜 사후징계도 안 나와요? 아니, 그것보다도 나는 자기는 아니라고 뻔뻔하게 막, 그게 난 너무 싫었어. 그날 그 모습이. 어쨌든 그럼 강현묵이 지금 한 두세 경기 정도 이제 수원 삼성에 오고 나서 바로 오자마자 투입되면서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다이렉트로 받아서 돌아설 수 있는 패스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북 청주전 때는 살짝 아쉽긴 했는데 아직 호흡이 안 맞는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부천전 때는 초반에 밀리긴 했지만은 그 분위기를 바꿨던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현묵이 수비 사이에서 패스를 받게 자기가 서 있거나 아니면 수비 사이로 패스를 계속 주면서 걔네 미드를 그냥 다 패싱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네 그 압박 자체가 무의미하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세를 완전히 넘어왔는데, 그 30분 만에 그 부상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그 뒤로 대처는 괜찮아가지고 잘 넘어갔긴 했지만은 좀 너무 아쉽다고 해야 되죠? 너무 아쉽지. 앞으로 우리가 시즌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그거였는데, 그걸 또 구상 못하게 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염기훈이 감독일 때부터 지금 변성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 시점까지 그 두 감독 다 강현묵의 복귀를 완전 터닝 포인트로 잡아놓고, 아마 구단 프런트도 그랬을 거야. 프런트도 강현묵이 복귀하는 그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잡았을 거야, 아마. 네, 시즌 구상이 또 이렇게 좀 꼬이게 되었는데, 뭐 새로 영입된 선수나 기존 선수들이 이제 좀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원의 중미, 공미 요 포지션이 강현묵의 복귀까지 해서 포화 상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화가 아니에요. 또 한 명 그렇게 되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원래는 시즌 초에는 박상혁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상혁이 바로 나가리 됐고, 이제 또 강현묵이 와가지고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간극은 또 김보경이 좀 잘 메꿔줬어요. 그렇지. 어떻게 꾸역꾸역 했어. 네, 꾸역꾸역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미봉책이었죠, 거의. 김보경의 그것도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강현묵이 와가지고 두 번째 경기부터 나의 클래스가 이런 거다 이거 딱 보여줬는데 30분 만에 무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팀에서 안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가 그러니까 더 짜증나네요. 그러니까. 진짜 얄밉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자체가 수원이 전반전에는 초반에는 좀 밀리는 듯 했으나 분위기를 이제 바꾸면서
수원이 계속 공격을 하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돌리면서 이제 앞서 나가는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강현묵이 빠지고 나서 그럼 이 실타래를 누가 풀어주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변성환 감독이 추구하는 4-3-3을 쓰면서 4-3-3을 쓰면은 결국에는 사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가 만들어지고 상대는 뭐 수비할 때는 5-4-1 뭐 이 정도까지 내려앉으면서 수비를 했는데 그 사이 하나를 이제 배서준 하나가 이제 피집고 들어가면서 속도감을 살리는 이번 경기에 부천과의 경기 3골 다 속도감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낸 득점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PK를 얻어내는 장면이 배서준이 사이드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닐손 주니어의 그 실수를 이끌어냈죠. 네. 그 장면이 좀 그래도 오랜만에 속도감을 좀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참, 근데 닐슨도 참 나이 이제 많이 먹었는지 옛날에 거 다 따라갔는데 전혀 못 따라가던데요? 덩치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쪘어요. 살집이 좀 불었어. 그래서 PK를 만들어낸 순간 와 이거 배서준을 이래서 뭐 잠깐이지만 임대로 데리고 왔구나. 그게 이제 번뜩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풀백으로 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도 공격으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공격에서 더 재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패 하나 내려놓더라도 창 하나 더 드는 게 맞아.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게 진짜 초반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3-2비 또 경험이 없어서 좀 불안하다 했는데 은근히 이기재가 풀백 자리에서 그 완급 조절 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번 경기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부천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누구냐 그 공격수 루페타? 루페타를 제외한 사이드가 완전 죽어버린 축구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중원도 안 쓰고 사이드도 안 쓰는 뭐 그런 축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기재는 또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캐치하고 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배서준이 그 PK를 얻어내고 나서 김지호가 이제 공을 차는데 나는 제가 왜 차지? 우리가 지금 키커가 그렇게 없나? 왜 이러지? 뭐 키커가 없긴 하죠. 2년 동안 PK를 못 넣었었는데 우리가. 근데 진짜 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3톱으로 나온 선수들이 정보가 별로 없는 선수들이니까 프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부천에서도 얘네들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러다가 셋이서 골을 이렇게 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PK도 이 선수가 더 유리했다라는 생각해요. 그 골키퍼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애잖아요. 슛 패턴도 모르고. 근데 와가지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와서 냅다 꽂아버리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FM 게임 하다 보면은 생성 선수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아무 정보도 없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 얼굴 그래픽도 그냥 그 사진이 아니고 만화적인 거. 그 이상한 3D 모양 그거 돼 있는 그런 거였는데 김지호가 일단 저도 페널티 키커로 나와서 조금 진짜 페널티 키커가 없는 건지 그냥 막 나가는 건지 약간 되게 불안했는데 킥 차는 거 보니까 킥을 너무 잘 차던데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좀 차놓고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뭐 전반전 그렇게 마무리하고 후반전 이제 시작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변성환 감독 체제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선제골 넣고 앞서간 그런 상황 거의 그랬죠. 이었던 걸로 난 기억을 성남전 때 3대0 이겼으니까. 성남전. 그렇지. 응? 성남전 때 3대0 이겼잖아요, 빅보드에서. 성남? 네. 그러네. 뭐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수원 삼성이 잊어버렸어. 계속 우리 그 경기 이후에 또 계속 질질질 끌려가고 뭐 얻어맞다가 또 부랴부랴 따라갔잖아.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경기를 만들고 이제 후반 시작했을 때는 부천이 이제 좀 힘 빡 주고 또 앞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억눌렀던. 밀릴 때마다 그 수비 실책들은 진짜 미치겠더라고. 자꾸 있어야 될 선수가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선수가 상대를 갖다가 마크하려고 미드필더가 달라붙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센터백이 거기에 왜 뛰쳐나가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뭔가 뜻이 있는 거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수비 지역에서 프리롤을 하고 계시죠, 그분은. 가끔 보면은 우리가 천안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백동규가
오른쪽 풀백까지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마크해야 될 상황이 막 그거 생기고 그랬어. 천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아버리지. 근데 백동규는 분명히 자기는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왼쪽에 있던 센터백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길래 오른쪽 풀백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막고 있어야 되는지. 그 시점에서 한우광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갔죠. 그냥 미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그게 혹시 사전에 계획된 거라면은 다행인데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전에 걱정하는 그거를 거지. 계획한 감독이 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해 전술? 근데 부천전 때는 뭐 이거 이 얘기가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양현모가 그날 따라 최근 들어서 나는 제일 선방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쳤죠. 예. 오늘 다 막았잖아. 그래서 최근에 양현모한테 느끼지 못했던 든든함을 느꼈어. 와, 양현모 오늘 멋있다, 미쳤다 이 생각 들어서. 그럼 갑자기 또 전반전으로 가야 되지만 장석환이 초반부터 루페타한테 쫄아가지고 그 몸싸움 세네가 옆에서 뒤에서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띵 하고 나갔을 때 너무 안쓰러웠어. 그거 원래 저는 실전 장면이라고 봤는데 그 네. 양현모가 각을 너무 잘 좁혀가지고 맞아. 그때는 양영모가 진짜 손 휘두르면서 장석환한테 쌍욕 다 박았어야 될 장면이야.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잘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이러고 있던데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겠는데 저기 그거 한번 혼내야 돼요 그거는. 정신 차려 이러면서. 최종 수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정신 차려 수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싸다고 날렸어도 무죄다 그건. 근데 우리 팀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고참 선수들이 그래서 내가 이 대목에서 아까도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기재가 지난번에 부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라는 선수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 부담감을 주면 안 돼. 부담감을 주면 오히려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이게 팔에 뭐 걸려 있어 안 된다 완장이 이거예요?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냅두면 오히려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 주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가 알던 이기재로 좀 돌아왔잖아요. 반면에 양현모 같은 경우에 완장 채워주니까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뭐 그 말도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이기재 킥은 좀 좋았어요. 그쵸. 킥이 좀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득점을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김지호가 앞으로 이제 밀어준 공을 퉁가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사실 퉁가라의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냈고 이건 세 번째 골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이 피터도 이제 스피드를 살려가지고 상대 수비수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공 따내서 그 공 따낸 게 다시 이제 우리 사이드로 가서 사이드에서 또 빠르게 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올려주니까는 또 공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그쵸. 상대 수비수는 이미 지쳤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기 위해서 공수 간격 다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배서주는 스피드가 있고 김지호도 눈치가 있으니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골이었고. 맞아요. 나 근데 그때 두 번째 골은 진짜 세 명 다 되게 영리했던 것 같은 게 피터는 진짜 파울 안 받을 게 공만 딱 건드려서 그 걔가 서명관이 좀 볼 컨트롤 어설프게 하니까 바로 달려들어서 잘 빼냈고. 그때 피터가 공을 빼내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을 또 봐야 될 게 상대 페널티 아크 쪽으로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자기가 슈팅 때릴 수 있는 위치로 자기가 옮겨가요.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여요. 배서준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게 그 장면에 아쉽게도 어시로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상대 그 수비 발 받고. 맞고 가서. 네. 근데 그 크로스 올릴 때 보면은 수비수 3명을 일부러 어그로 끌은 다음에 김지호도 잘 빠져 있었는데 그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그 패스를 영리하게 잘하더라고요. 3명 다 되게 영리하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나는 근데 그 순간 그러니까 청주전 때 청주 경기를 오버랩 시키면 또 이거 뒤늦게 봐가지고 골 취소시키는 거 아니야? 저거 파울이라고? 우리 두 번째 취소당했을 때처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살짝 그 걱정을 했어요. 좀 걱정했어요. 만약에 또 이러면 이거 진짜 말리는 건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 심판은 그거 안 봐줘서 그래서 어쨌든 침착하게 이제 김지호가 또 골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장면을 만들었고. 와, 생선 선수가 2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득점 장면 그리고 같은 와서 경우에도 큰절했잖아. 뭐 그거는 되게 뭐 감동이었어. 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와닿지는 그게 않았고. 중계는 안 나왔어요? 중계는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뭐 제가 뭐 평소에 그런 거 그렇게 의미 안 두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와서 큰절하는데 기특하고 눈물 나고 막 이러더라고. 뭐 그런 장면 이후에 뭐 이대로 끝나도 좋지만 확실히
그날 좀 선수 구성 자체가 생성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우리도 낯설고 그쵸? 잘 모르는 그 와중에 이제 김지호가 퉁가라한테 좀 준 패스 자체가 좀 처음에 좀 셌어. 좀 잘못 주긴 했어. 근데 퉁가라도 속도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서 영리하게 살려내잖아. 멋있어. 그러고 나서 상대 수비수 다 끌어온 다음에 김지호한테 다시 내주고 네. 김지호가 크로스 올린 거 이규동이 가볍게 헤더로. 너무 정석적인 골이잖아. 진짜. 나는 그때 퉁가라 진짜 높게, 그 장면을 진짜 높게 보는 게, 그 장면에서 퉁가라는 선택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가 사이드로 안으로 들고 오면은 자기 돋보이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치. 그 수비 어그로 다 끌어놓은 다음에 걔네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김주호 혼자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패스 주고 이규동이 알아서 빈 공간 잘 움직이니까 걔도 크로스 그 잘 공이 올려서. 길게 나갈 때 다른 선수들 다 멈춰 있었고 퉁가라 혼자 움직였잖아요. 응. 나갔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 어쨌든 근데 그 살려낸 것도 영리하게 뒷발로 그냥 톡 세워가지고 살려내고 오. 좋잖아.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크로스 올려서 헤더 멋있겠다 안에서 득점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본 적이 그러게, 있냐고. 진짜 기억이 없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밀리치는 2m고 이규동은 179인가 그렇대요. 음. 근데 헤딩은 키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게 밀리치는 거기서 그 장면에 똑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한 자리 서 있고 그냥 거기서 헤딩하려고 점프 붕 떠있을 텐데 이규동은 그 헤딩골 들어갔을 때 움직임 보면은 위로 빠졌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렇게 넣거든요. 그게 원래 김현이 잘하는 거야. 맞아요. 예. 김현이 원래 한창 몸 좋을 때 많이 했던 플레이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웃긴 게 이규동을 보니까 뭔가 김현 느낌도 나고 그 옛날에 좀 지능적으로 뛰던 스트라이커들 있잖아요. 키 작은데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안병준이 무릎 완전 나가기 전에 좀 많이 보여줬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 전반적인 무브가 약간 산토스 골 잘 넣었을 때 약간 그 느낌도 나는 것 그런 같기도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후반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뭐 물론 이제 뭐 박승수도 좋은 장면을 좀 만들었지만 또 누가 또 날려먹고 또 그렇게는 하기는 막 많이 뭐 몇 번 그런 장면이 쉽지 있었지만 않을 것 같은데 매번 어떻게 이렇게 균질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 그 열심히 뛰는 척을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연기파, 그냥 차라리 열심히 뛰는 게 낫지 않아? 연기파 스트라이커.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후반에도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부천이 이제 공세를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이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뭐 양영모의 세이브 또 그 잠깐이나마 그 한호광이 그 슈팅을 머리로 막아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잘 막아내서 경기는 클린시트로 잘 마무리했다. 참 한호광 애증입니다. 진짜 어쩔 때 보면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지 몸 안 아끼고 막 저런 거 보면은 아유 그래도 또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부천전 때는 잘했어요. 한두 장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지만. 네, 파이팅 있는 장면 몇 번 있었죠. 네. 네. 예, 이제 뭐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 나는 그날 뭐 경기 뭐 물론 뭐 김지호가 이골 이러시 하면서 모든 골에 관여하면서 좋은 모습도 보였고 뭐 MVP 뭐 당연히 받지만 나는 그날 뭐 꼭 그날 경기만 아니라 천안전 하고 이번에 부천과의 경기 뭐 이렇게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좀 좋은 모습 최근에 많이 보여줬던 게 나는 퉁가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종합적인 평가로. 네. 사실 퉁가라가 이제 처음 염기훈 체제에서 들어왔을 때 첫 경기 뛰었을 때가 나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무슨 야생마가 공 하나 던져주고 막 이리저리 그냥 막 자리 못 잡고 뛰어다니는 그때도 처음에 이랬을 거야. 이거는 분명히 코치진에서 자리만 잡아주고 지시만 똑바로 내려주면 쟤 분명히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걔가 패스를 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은 단순히 상대 우리 선수가 보인다고 해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수들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놓은 다음에 패스를 좀 하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도 있는 게 빠르게 역습 나갈 때 그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공을 차단당했을 때 우리 선수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영리하게 상대 선수 끌어당기고 패스하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멘탈이 너무 좋아요. 걔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뭐 이런 걸 중앙 미드필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한테 좀 말도 안 되는 거친 파울 당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플레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이 참 좋다. 그 다음에 좀 지능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트피스 상황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퉁가라가 헤더 받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네. 시즌 초에도 그 헤딩골 넣을 뻔했잖아요. 한번. 네. 항상 좋은 위치에 자기가 가 있어요.
또 그 다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천안전 때 가장 잘 드러났던 게 김상준이 슈팅에서 역전골 넣었을 때 네. 그때 툰가라 움직임을 보면은 자기한테 공 안 올 거 자기가 알고 상대 수비수 2명 끌고 더 밀어를 쳐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번에 부천과의 경기에서 뭐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자기가 계속 뭐 박승수가 옆에서 치고 들어간다거나 뭐 옆에서 윙에서 공을 가지고 갈 때 자기는 수비수 다 떨어뜨려 놓고 딱 자기 발에 걸리면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이 안 와서 이제 못하기는 했지만 그런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요. 조금만 한마는 선수가 생기면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데. 얘는 정착하면 진짜 무서워질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요런 말을 요즘 같을 때 하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아프리카계 흑인 선수들 보면은 뭐 통통 튀고 다니면서 뭐 피지컬 좋게 뭐 점프력 좋고 막 요런 걸로 우리가 약간 좀 넌지시 그렇게 좀 바라보잖아요. 운동 능력 하나만 놓고 보는. 예. 근데 퉁가라는 은근히 잘 버티면서 은근히 속도가 조금은 있고 그 대신에 지능이 좀 더 높은 그런 플레이를 구사하는 선수 쟤는 같아요. 확실히 머리를 많이 쓰는 타입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공을 받을 때 상대 선수 없는 위치를 많이 선호하고 자기가 공을 잡으면 상대를 갖다가 뭐 드립을 쳐서 벗겨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모은 다음에 우리 빈대로 공을 넣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부천전 같은 경우에 막판에 이제 상대 수비수가 다 지쳐서 못 뛴다라는 거 파악한 다음에 이때까지 안 보여줬던 모습 하나 보여주잖아요. 사이드로 계속 상대 선수 하나 달고 쭉 내려가다가 이겨냈어. 오히려 속도로 쫙 찢어가지고 이제 공을 투입했는데 또 누가 날려먹죠. 누가? 걔는 그 누구가만 아니었으면 수원 삼성 입단 이후에 벌써 공포 10개는 올렸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게. 그 퉁가라 아쉽다고 할 때마다 스탯으로 좀 까일 때가 많은데 스탯이 좀 억까예요 이거. 예, 억까가 많아. 진짜 최소 0골 3호시는 됐었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가 뭐 이 지경까지 안 됐지. 그리고 퉁가라가 이제 꼭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좋은 장면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볼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퉁가라가 공을 잡고 움직였을 때는 그 공이 반드시 수원에게는 득이 되는 방향으로 공이 움직여요. 뭐 공이 상대 선수를 맞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되든지 퉁가라가 공을 잡았을 때는 대부분 우리 소유의 공들이 많아요. 진짜 청주전 때도 전반전이었죠? 퉁가라가 그 헤딩 돌려놓는 거 돌려놓는 거 보면은 헤딩 정말 돌려놓고 그 누군가한테 그 공이 갔는데 그 선수가 또 드립을 길게 해가지고 또 날려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퉁가라는 합 잘 맞는 공격수하고 있었으면은 그래. 평가가 지금 0골 0엇이라고 뭐 방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김연만 정상적인 몸 상태였으면은 네. 더 좋은 모습 보였었어. 그래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내가 유독 뭐 퉁가라를 좀 좋게 보는 입장이라서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한데 좀 경기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원에 좀 득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커터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퉁가라는 잔류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도요. 퉁가라는 괜찮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피지컬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지능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선수가 약간 자기 피지컬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그 두뇌 풀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리한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거 좀 정착만 잘하면은 진짜 산토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스트라이커를 갖다가 딱 앞에 둔다면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한 명 앞에 놓고 그 뒤에 세컨 스트라이커나 센터포드 그냥 CF 느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산토스 쓸 때가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퉁가라의 방출도 생각보다가 아니고 방출을 좀 반대하는 게 방출하려면 돈 들더라도 밀리치를 해야 된다 입장인데 그 퉁가라 움직임 자체가 지금 변성환 감독 전술하고 맞아요, 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변성환 감독이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와 사이드 윙포를 좀 거의 뭐 미친 듯이 수집하는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에 있어가지고 수원 삼성이 결국에는 속도감으로 이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게 변성환 감독의 주된 생각인 것 같고 문제는 이번 부천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천 선수들이 좀 빨리 지쳤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보다는 피지컬로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는
조금 이번에 좀 잘 먹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청주전 같이 또 그렇게 대놓고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최고의 꼭지점이 강현묵인데 이게 또 부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청주는 아직도 아쉬운 게 그게 3투 신인 들어갔는데 뒤에 이기재던지 누구 좀 노련한 선수 볼 잘 돌리고 노련한 선수가 있었으면은 이게 좀 아그가 맞는 건데 좀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종성이라도.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이종성이 약간 좀 자취를 감춘 느낌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지금 변성환 입장에서는 속도만 진짜 속도 요것만 좀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런 선수 구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퉁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전 때 다 부상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쇼케이스 한다 그 생각했거든요. 팔려고. 근데 그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자기 전술을 맞는 선수네 이러면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상당한 선수들이 미들진이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퉁가라가 넘어질 때 보면 그러니까 낙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넘어질 때 부상이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리 모으고 이렇게 살포시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때도 우당탕탕 넘어지는 선수들이 부상이 커지는데 걔 사실은 체격이 안 좋아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자기 본능적으로 치득한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떼굴떼굴 굴러야지 덜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포시 넘어지는 약간 이게 이쁘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선수들이 부상 방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이상 부상이 있으면 안 돼. 저도 몰랐는데 퉁가라 넘어질 때 보면 되게 다소곳하게 넘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이 이제 이거 좀 퉁가라 활용법, 그 다음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윙포에서 어떻게 볼을 배급시키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부천전을 통해서 뭐 피터, 퉁가라, 그 다음에 강현묵이 이제 부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홍원진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홍원진 같은 경우에는 부천전을 통해서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중앙을 좀 우리가 씹어먹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는 했어. 저는 이게 완벽한 결론은 아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몇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홍원진의 사용법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선수는 원홀딩 하기에는 안정감이나 키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원홀딩 하는 거는 위험해요. 충북 청주전 때 원홀딩이하고 보긴 어렵지만은 혼자 수비 역할 했는데 조금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역습도 많이 내주고 그랬는데 옆에 김상준 같이 빡투박을 붙여주니까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장점이 좀 배가 되려면은 옆에 김상준 같이 잘 뛰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트너가 어떻게 됐든 뭐 그게 원볼란치가 됐든 더블볼란치가 됐든 간에 같이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선수들이 활동량 많은 그런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준 거는 명확해. 근데 조금 홍원진 같은 경우에도 쓰임새 자체가 만약에 좀 제한적으로 뭐 이 부분이 있고 누가 있어야지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면은 좀 반쪽짜리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자기가 극복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전은 그래도 홍원진이 나는 청주전까지만 해도 나는 홍원진 채를 뭐 데리고 와서 뭐가 이렇게 장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천전에서는 뭐 우리가 경기 자체가 워낙 우리 쪽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원진이 오늘 화면에 안 비치는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그 자리 많이 잡히면 안 좋은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수원 삼성이 염기훈 감독 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선수단이 다 바뀌었어요. 선수가 다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던 수원화 수원에서 짬 오래된 순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정도까지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 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 이게 뭐냐면 지금 영입된 선수들이 뭐 임대든 완전 이적이든 간에 지금 수원 삼성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너무 확실한,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야,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방철 선수 얘기할 때도 다 나갈 타이밍에 잘 나간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이 선수 보기 싫어보다는 다 타성에 젖어있던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익숙한 대로 하고 좀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변화를 준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고 짬도 많이 차고 어. 있으니까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미치도록 지금 그 뛰고 싶은 욕망과 동기부여가 막 끌어오르는 선수들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런 생성 선수들. 네. 그러니까 부천전에 한 10분, 20분 뛰었던 류승환까지 해서 네. 얼마나 막 지금 뛰고 싶어 미칠 거야 지금. 이재욱이 아직 못 나왔는데 이 선수도 그 얘기했던 빡투박의 좀 전형인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좀 잘해주면은 미드필더 문제는 많이 덜 것 같아요. 걱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원 삼성의 부천전 스쿼드만 놓고 한정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양영모, 한호강, 이기재, 장호희 이거 빼고는 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란 말이야. 김상준 정도 빼고 그 정도 근데 빼고. 딴 데 갔다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새로운 선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엄청 잘 돼 있단 말이야. 막 뛰고 싶고, 막 팬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뭐 그런 와중에 우리 지난 충주전 때, 뭐, 홍원진 선수가 저기 같이 막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모습이어서 뭐 이번에 반성문도 쓰고 뭐 그렇게 했던데. 부천전 때 경기력을 보답했네요. 좀, 하여튼 뭐 그냥 물갈이가 됐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필요한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공격수가 제대로 된 공격수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적 시장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게 완벽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이적 시장이고 되게 불만족스러운 점이 은근히 있다고 한 게 아쿠스틱 나갔는데 아직 외국인 확정을 아직도 못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독도 지금 뭐 이런저런 선수 우리 지금 아까 언급한 선수들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선수들만으로 가져가기 힘든 게 이거는 이번 우리 남은 시즌에 대한 컨셉만 잡은 거고 그 컨셉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정말. 지금 신인 선수들이니까 아까 PK 할 때 얘기처럼 아직 파악이 안 된 선수들이어서 예전에 주찬이가 파악이 안 됐을 때 날라다녔잖아요. 근데 잠깐 사이에 반 시즌 사이에 파악이 된 주찬이가 지금 쉽지 않은 게 난 주찬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파악이 된 주찬이는 맞기 쉬울 수 있잖아요. 예전보다. 근데 지금 이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된 상대팀을 만나면 지금 같은 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찬이처럼.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박승수가 공을 잡으면 2명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음 경기 때 김지호라든지 뭐 이규동이라든지 얘네들을 견제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 천안전도 그렇고 이번에 부천전도 그렇고 박승수는 2명 붙어도 그거 벗겨내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 영기훈 감독일 때는 그거 통했을 때 김현도 이브리그 팀이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몰랐을 때는 잘 통했으니까 연승을 했는데 이게 감독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이 선수 다 파악돼가지고 다 막혔는데도 방법 못 찾으면 변성환 감독 능력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고 이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있으면 그 선수 파악돼가지고 집중 마크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선수가 계속 롱런하는 거는 감독이 그만큼 잘 쓰고 변칙적으로 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걸 다 계획에 짜놨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어차피 이제 집중 견제 받을 거예요. 박승수는 이미 받고 있는 것 같고 김지호는 아마 다들 개무시했을 텐데 상대팀에서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얘 누구야? 막 그러고 신인이야? 막 그러고 그랬을 텐데 이제 견제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팀 전술로다가 이 선수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독이 우리 선수를 파악하는 만큼 상대 감독들도 다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항상 얻어 맞았던 애들이 보면 상대 팀의 신인 선수나 아니면 그렇게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한테 항상 첫 골을 줬어. 신인들 첫 골 만들어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다니까. 매번 신인을 내릴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파회법을 할까 변 감독이 나는 사실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이기도 해요. 감독의 역량이죠. 이제. 그게 이제 감독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어쨌든 간에 청주전부터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었던 거를 부천전 때 잘 만회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수원 삼성이 그래도
이 지금 무더운 여름 기간에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한 것 같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김포 원정인데, 이 김포 원정의 경기에 따라서 또 김포와 우리가 순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김포 원정 우리가 반드시 따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에너지 레벨 잔뜩 올라와 있고 뛰고 싶은 욕망 잔뜩 올라와 있는 그 선수들을 감독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치사하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정말 그 선수들끼리 그 뛰고 싶어하는 욕망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안산이 의외로 안양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김포가 지금 이랜드한테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랜드가 오늘 경기를 잡아버리면은 우리하고 동률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우리보다 득점 올라가. 자체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로 지금 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5위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원은 4경기 결승전이에요, 어. 지금. 지금 거짓말같이 지금 2부 리그 중위권은 지금 승점이 1점 차기 때문에 이 한 경기와 한 득점을 얼마나 더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확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없어지는 5월달만 생각하면은 진짜 내가 진짜 청주전도 너무 아까워. 분기탱천하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적 시장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적 시장이 이렇게 종료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어렵겠지만 스트라이커 하면 영입하고 수비수도 왜 지금 그 대학 신인들 다 올렸는데 걔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괜찮은 리스트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례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 전략가가 팀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내 선수들 다 파악은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차피 협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선수 이미 프로인 애들 영입이 어려우면은 대학교에서 괜찮은 수비수라도 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수비하고 공격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인데. 처음과 끝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불만족스럽다는 게 용병 영입하면 못하는 것보다만큼 또 문제가 다 같은 자리만 자꾸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백동규 힘으로 센터백 겨우겨우 지금 여름까지 끌고 온 거고. 그리고 갑자기 장석환이 잘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누구 하나 또 나가리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지금 수원 삼성은 한 단계 나갈 때마다도 그 걱정도 똑같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결코 지금 다른 팀에 비해서 스쿼드가 압도적으로 좋다거나 우리가 유리한 상황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두 경기만 말아먹으면요, 끝까지 내려가겠어. 우리 다시 한 10위권, 9위권, 8위권 이거 찍는 거 일도 아니야. 잠깐 있네. 삐끗하면 내려가네. 두 경기야, 두 경기만 지면은 그렇게 돼.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입니다, 지금. 모처럼 그래도 수원 삼성이 좀 클린시트에 3득점까지 하면서 좀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김포까지 우리가 좀 잘 잡아내면서 연승으로 이어지고 그 연승의 힘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되기를 한번 좀 바라보겠습니다. 율리치 내보내면서 드는 그 위약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리치 안 내보내도 돼요. 그럼 안 내보내도 되니까. 감기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내보내도 되고, 우리 지금 외국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네. 안 내보내도 되고 그냥 누구 하나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이 와중에 데려온다는 외국인도 다 윙어만 얘기 나오던데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윙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12명 뛰어도 되나 보지 뭐. 블루 윙즈니까 다 윙만 구하라? 어쨌든 지금 날도 무덥고 그런 날인데, 우리 관중분들, 팬분들도 경기장 가면은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거 좀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좀 편안한 관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지만 일단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또 다음 경기 한번 이길 수 있도록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